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철민 기자가 재미난 이야기들 갖고 오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저희 코너 이름이 쇼미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석하면은 서울을 보여줘인데 예.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엄청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지도 얘기군요. 예, 근데 지도입니다. 보통 이제 지도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이동할 때 그렇죠. 참조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내가 지형을 있는 살펴볼 곳이 수도 어딘다든가 있고. 예,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 게 지도인데 네. 서울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뭐 네.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지도예요? 지도상의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지형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의 정책 그리고 서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이 구석구석의 정보들을 지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먼저 소개해드릴 지도가 서울인 지도입니다. 뭐 자. 합해서 얘기하면 서울인 지도가 예. 되는데요. 서울인 지도 예. 이렇게 서울의 하시죠. 인지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데 네.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길래 엄청나다고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 서울인 지도의 소개부터 하면은 기존에 있던 GIS 서울이라고 해서 이런 통합 정보 시스템은 워낙 잘 돼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서울형 지도 태깅 공유 마당이라고 해서 예. 시민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유 마당을 함께 합한 건데요. 이게 예. 지난 1월 22일부터 통합이 되면서 서울 인지도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이 웹사이트 화면이 나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네.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웹사이트 상에서는 그냥 지도에 어떤 예. 그림 같은 게 있는 정도인데요. 접속을 하면 평소 익숙한 이런 서울시 지도 화면이 뜨고요. 예.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 왼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죠. 메뉴가 예. 지금 8개 메뉴가 보이는데 예. 이 메뉴에 뭐 복지, 문화, 경제 이런 아이콘들이 숨어 있고요. 아하. 이게 바로 도시생활지도라는 그런 메뉴입니다. 아, 그렇게 예. 보면은 75가지의 그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보시면 저걸 클릭하는 순간 75가지의 생활 정보들이 함께 이제 노출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7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오.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야, 이거 재미난데요? 네, 그리고 따릉이 대여소는 어디 있는지. 예. 서울 둘레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코스가 있는지, 또 서울의 골목골목에 요즘 골목식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골목길의 맛집들 정보들도 있고요. 야, 이거 정말 보건데요. 네, 지금 딱 펼쳐져 있는 예. 화면이 나왔어요. 예. 보시면 사색의 공간 어디가 좋은지, 야. 또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 주요 투자 사업지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일자리 카페들 위치들도 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정보들. 근데 예. 어디에 윗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클릭하면 여기 어떤 풍경이나 어떤 전체 면적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이야. 아니,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 네. 그냥 서울살이가 그냥 네. 끝나버리네요. 맞습니다. 서울살이의 정말 유용한 지도죠. 또 다른 기능 없습니까? 네, 정말 이게 신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신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한대로 이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을 수 있냐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플랫폼 기능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정보, 유용한 정보, 혹은 예. 좀 알리고 싶은 홍보 수단으로 좀 이용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예.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지도 태깅 공유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예.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은 클릭 몇 번으로 저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나만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나 홍보하고 싶은 이런 정보들을 시민 참여 지도라는 그 메뉴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해당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해서 생각하는 나의 예. 맛집.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하는 사색의 공간.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 예.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메뉴들 몇 개인가 봤더니 현재까지 등록된 게 59개인데 예.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의 미로 찾기.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본인의 어떤 업체 홍보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소개를 여기다 하고 그리고 주차료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가 어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사용하세요. 예. 뭐 이런 식의 정보들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공신력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검증이 지도라는 게. 돼야죠. 네, 이제 지도라는 게 이용자가 갔을 때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공신력은 서울시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시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용자들이 이거를 좀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100% 정확한 정보가 다 담겨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용하시는 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서울시에서 아예 전문 검증단을 한번 오. 만들어서 네. 이게 사실은 재미거든요. 예. 일종의 뭐 탐정 같은 그렇죠. 놀이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검증까지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네. 그런데 진짜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서울 인지도가 또 다른 기능이 숨겨져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살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좀 다른 재미를 예.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역사 여행의 재미를 여기에 야.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네, 보시면요. 지도 전시관이라는 기능인데 예. 지도를 통해서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옛 지도부터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도 있고요. 예. 또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주제별 지도들을 이 지도에 대입을 해서 얹어요. 네, 어. 디지털 지도에 대입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경성 지도인데 일제 아. 강점기 때 만들어진 1907년도의 지도를 대입을 하면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딱 그 디지털 지도와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경성 지도에 있었던 지명들, 한자로 되어 있는 지명들과 현재 위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것들도 예. 있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현재 있었던 것들도 대조해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창경궁의 모습도 보이죠. 예. 왼쪽에는 경복궁이고요. 여러 산의 지형의 모습들도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경성 지도를 봤는데 용산의 지도도 있어요. 예. 용산 지도를 보니까 예전 용산역이 예.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 철도창 부지가 예. 전체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있는 지금은 이제 미군 기지로 되어 있는 예전에 그 일본 일제 기지도 같이 엿볼 수 있고 이런 재미들을 선사했고요. 예. 관광지도나 이런 것들도 주제별로 대입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단지 재미가 아니라 네. 사실은 교육에도 그렇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 서울을 즐길 수 있는 그 또 다른 여행 코스들도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렇죠. 여행사에서 네. 이걸 가져다가 특별한 그런 역사 여행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정말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예. 예.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인 지도.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컴퓨터 외부로만 본다면 예. 그래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라는 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내 현재 위치와 함께 대조해서 그 어떤 지도를 이용하는데 유용해야 되는데 예. 외부로만 컴퓨터로만 본다 그러면 왠지 이제 뭐 제한이 되죠. 제한이 되잖아요. 이동성이 좀 그렇게 되는데 스마트폰에도 역시 똑같은 기능이 대입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좀 달라요. 서울 인지도가 아니라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기능인데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제공이 되니까 지금 스마트폰 정보량이 화면 좀 적어지겠죠. 네네. 예. 직접 이제 그 화면을 제가 녹화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예. 정보량이 좀 제한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서울살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정보들을 이 안에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게 쓰시면 좋고 그리고 이것들을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버튼 몇 번으로 SNS상으로 공유도 가능하니까 이런 다양한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 말고 네. 또 서울시가 해마다 추진하는 정책들이 담겨 있는 지도도 펴냈다 그러던데 그건 네. 또 어떤 지도입니까? 이제는 이 지도로 현재는 정책을 살펴봤다면 정책을 지도로서 살펴보는 약간 역전환인데 예. 서울 정책 지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서울시 정책 지도를 지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예.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 인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같이 연계돼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도상에 서울의 정책들이 이제 테마별로 나타나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지도별로 분포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예. 지도 분포에 대한 해설도 있고요. 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정책이 어떻게 이 지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보니까 진짜 네.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왜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게 없지? 라고 이제 조금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예. 들어가서 딱 보시면 아, 이 동네가 정말 시급했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여성 안심 택배함 같은 예. 것들 요즘은 이제 서울 전역에 다 깔려 있는데 예. 이게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서울 정책지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대에서 50대 1인 여성 가구가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지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하철역이 어디에 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교차점을 만들어서 여성 택배함을 그래서 이 위치에 넣었습니다라는 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니까 뭐 여성 안심 택배함뿐만 아니라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인구에 따른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왜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설명이 되니까 좀 쉽게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네. 역사적인 순간들을 다 사진 자료로 만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걸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가서 전시해 놓은 걸 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걸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그냥 사진만 보면은 어떤 장면일 텐데 그렇지. 이거는 사진을 찍었던 때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소를 지역별로 대입을 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서울의 역사, 예. 그러니까 광복 이후부터 80년대까지의 흑백 컬러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지도와 함께 지역별로 이 곳에서 이 고장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뭐 100% 모든 역사를 담을 수는 없지만 예. 좀 시민들이 알면 재밌을 만한 역사 사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그냥 막 다운 받아가지고 네. 책으로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도와 이런 사진 아카이브의 사진 같은 것들을 만약에 내가 임의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저작권 문제가 걸립니다. 아, 그렇죠.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것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국외로 유출을 하게 되면 측량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으로 따지면은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예. 벌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도 활용은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예.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 자료입니다. 공공 저작권 물이라고 해서 이게 등급이 있어요. 자료에 따라서 1유형에서 4유형까지가 있는데 예. 1유형 같은 경우엔 상업적으로 써도 됩니다. 가공을 하는 것도 좀 되고요. 예. 대신에 출처를 표기를 해야 돼요. 예. 출처는 서울시에서 가져왔다라는 출처를 명기를 해야 되고 예. 가장 높은 4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예. 가공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1유형부터 4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공공 저작권자가 또 저작권에 대한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은 예.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지도의 진화 놀랍습니다. 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하신 이런 그 기술이 없었다면 현실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드론인데요. 예. 지도에 밑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예. 측량 기술, 특히 이렇게 지도를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만드는 걸 공공 측량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측량 기술을 요즘은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항공 촬영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이 탑승을 해서 헬리콥터로 사진을 촬영을 찍고 했죠. 예. 사진을 찍은 거를 파일로 가져와서 예. 컴퓨터로 변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야. 사람은 밑에 지상에 있는데 드론이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라이브 드론 맵 기술이라고 해서 예. 바로 실시간 전송을 하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예. 그리고 항공기를 띄우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뭐 최대 30%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신속해지고 이런 예. 기술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게다가 또 증강현실 기술도 활용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이 위치를 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화면하고 대입을 해서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같이 전송해서 예, 쓸 수 예. 있는 스마트 기술인데 예. 이런 것들도 실내 공간 정보나 이런 것들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위치의 이력 그리고 어떤 뭐 면적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이 지도 안에 구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조금만 더 발전하면 네. 우리 그 드라마 있잖아요. 예.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처럼 아, 렌즈를 딱 끼면 그렇죠. 그냥 가면 다 그 공간에 정보들이 막 지도 위에 있는 것처럼 뜨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하신 거를 과학자분들이 보시고 예.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의 한 줄평 네. 부탁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요. 지도로
서울살이의 길을 찾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드렸던 이런 지도들을 통해서 예. 서울살이를 좀 더 유익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박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